오늘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을 받아서 총 6곳의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선거구는 서울 동작구 을, 서울 마포구 갑, 부산 수영구, 경기 의정부시 을, 경기 광명시 을, 충남 홍성 예산군입니다. 또 세 곳의 전략선거구에 대하여 전략후보를 추천하고 네 곳의 전략선거구에 관하여 전략경선을 의결하였습니다. 단수공천을 의결한 전략후보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도봉갑의 안규령 상근 부대변인, 부산 수영구에서 역입 이제 18호 유동철 교수, 충남 홍성 예산군의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특히 양승조 전 충남 지사께서는 전략공천위원장 앞으로 전략공천위원장으로서의 당원을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예산 홍성 지역은 우리 당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13대 국회 이후에 한 번도 국회 입성을 못했던 우리 당의 어려운 지역인데 보수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이럼에도 양순조 전 충남지사께서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다가 22대 총선을 준비하는 모든 준비하는 모든 동지들께서 상당히 귀감으로 보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후보자의 이런 새로운 도전이 헌신과 희생이 당의 기폭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남 예산 홍성군의 충남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의 돌풍의 진원지가 되기를 확신하면서 양승조 후보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네 곳의 전략경선 지역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서구 갑 이용수, 장종태, 이지혜 후보 3인의 결선 없이 경선을 의결하였습니다. 충남 천안시 을 선거구는 김미화, 이규휘, 이재관 후보 3인으로서 결선 없이 경선하였습니다. 전북 전주시 을 선거 같은 경우는 김윤태, 양경숙, 이덕춘, 이성윤, 최형재 이상 5인으로 경선을 하고 최종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세 곳의 경우에 경선 방법은 모두 100% 국민 경선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 서대문 갑 선거구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서대문 갑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서강대, 연세대, 또 경기대, 추계감리대 여러 가지 많은 대학이 있어서 젊은이들의 활기가 어느 지역보다도 아주 응축된 지역입니다. 이 선거구를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을 했고 아마 이곳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꿈과 웅지를 피고 당의 이번 선거에 우리 당의 선거에 아마 활력소를 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방법과 절차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우리 당 기준으로 봤을 때 45세 미만이 청년인데 이분들이 이제 응모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절차와 방법은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청년 후보만 이제 경선이 가능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청년 특별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와 당의 여러 가지 활력소 제고,
청년 인재를 키운다는 그런 측면에서 당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겁니다. 특히 그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우리나라의 유수의 대학이 응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밀집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청년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공관위가 전략지역으로 전환을 요청한 4곳은 현역 공원들이 있는데 보도는 컷오프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나오는 보도들이 꽤 나왔거든요. 그 지역들도 전략 경선 가능성이 있는 건지, 특히 양기대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전략 경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모든 요소를 다 가미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인물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의 인물이 부적합하고 경쟁력이 미약하다 할 때는 다른 요소를 가미해서 그 지역에다가 투입을 해서 전략적 판단과 우리의 당의 전사로서 쓰일 수 있는 요소가 되는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성동갑은 언제쯤 발표하는? 오늘 대상이 아닌데 그걸 질문하십니까? 아마도 이제 선거가 그렇게 많지 기간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 오산 지역도 약간 전략 공천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전략 공간이랑 공간에 논의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경기 오산 선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우리 전략 공간위도 사실이 없고 또 공간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 것도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 지역은 전혀 아닙니다. 오산 전략 선거구가 아닙니다. 그 노은래 의원 전략공간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에 오랫동안 헌신한 동료 선배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만은 일반 공간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자동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공식 공문이 접수됐기 때문에 전략 공간위 단위에서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헌 당규상에는 이걸 다시 되돌려서 일반 공간위로 넘을 수 있는 그런 절차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청년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총선기획단에서는 보도에 그 청년 후보자 출마 경선 원칙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혹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가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일단 45세 미만의 공모를 받아서 오디션 슈퍼스타 K 방식으로 1차적으로 우리 전략 관리위원회에서 먼저 면접을 보고 거기서 아마 압축을 한 다음에 이제 대회의실에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갑 말고도 더 지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제가 서대문 갑에서 저한테 질문 안 했습니까? 서대문갑 말고도 추가로 할 수 그것은 이제 더 추가로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히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자님들 좋은 분들도 좀 추천해 주시고 좀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명 상경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안기령 후보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으로서의 언론계의 기여한 바가 크고 또 당에서 아주 일관되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상대 당 후보하고도 젊은 이렇게 매치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뭐 전략적 판단을 해서 안기동 후보를 도봉 갑 지역에 전략적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상 막부가 내비우고 7명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략 공간이라 하면 기승전결을 가지고서도 논할 수도 있지만은 기승전결을 제한 결만 가지고도 논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후보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시 을 또 어디입니까? 전주 을 이런 경우도 기존 후보 가지고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보 중에서 경쟁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경쟁력이 상대 후보에 미약하다 그러면 다른 후보들을 같이 이렇게 선정을 해서 경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러 갑니다. 자, 이상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헷갈려서 하나만. 그 전주시 이성현 후보는 오늘 영입인재 말고 다른 분이요? 맞습니다. 영입인재? 네, 예, 맞습니다. 뭐 다른 분이라는 건 이성의 검사가 아니, 이성현 오늘 영입인재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추미애 장관이나 유현주 전 의원이나 그리고 진현희 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직접 라디오에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을 받아서 총 6곳의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선거구는 서울 동작구 을, 서울 마포구 갑, 부산 수영구, 경기 의정부시 을, 경기 광명시 을, 충남 홍성 예산군입니다. 또 세 곳의 전략 선거구에 대하여 전략 후보를 추천하고 네 곳의 전략 선거구에 관하여 전략 경선을 의결하였습니다. 단수 공천을 의결한 전략 후보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도봉갑의 안규령 당 상근 부대변인, 부산 수영구에서 영입인재 18호 유동철 교수, 충남 홍성 예산군의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특히 양승조 전 충남 지사께서는 전략공천위원장 앞으로 전략공천위원장으로서의 당원을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예산 홍성 지역은 우리 당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13대 국회 이후에 한 번도 국회 입성을 못했던 우리 당의 어려운 지역인데 보수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이럼에도 양순조 전 충남지사께서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다가 22대 총선을 준비하는 모든 준비하는 모든 동지들께서 상당히 귀감으로 보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후보자의 이런 새로운 도전이 헌신과 희생이 당의 기폭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남 예산 홍성군의 충남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의 돌풍의 진원지가 되기를 확신하면서 양승조 후보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네 곳의 전략 경선 지역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서구 갑 이용수, 장종태, 이지혜 후보 3인의 결선 없이 경선을 의결하였습니다. 충남 천안시 을 선거구는 김미화, 이규휘, 이재관 후보 3인으로서
결선 없이 경선하였습니다. 전북 전주시 을 선거 같은 경우는 김윤태, 양경숙, 이덕춘, 이성윤, 최형재 이상 5인으로 경선을 하고 최종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세 곳의 경우에 경선 방법은 모두 100% 국민 경선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 서대문 갑선거구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서대문 갑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서강대, 연세대, 또 경기대, 추계감리대 여러 가지 많은 대학이 있어서 젊은이들의 활기가 어느 지역보다도 아주 응축된 지역입니다. 이 선거구를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을 했고 아마 이곳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꿈과 웅지를 피고 당의 이번 선거에 우리 당의 선거에 아마 활력소를 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방법과 절차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우리 당 기준으로 봤을 때 45세 미만이 청년인데 이분들이 이제 응모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절차와 방법은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은 청년 후보만 이제 경선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야? 그렇습니다. 청년 특별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와 당의 여러 가지 활력소 제고, 청년 인재를 키운다는 그런 측면에서 당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겁니다. 특히 그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우리나라의 유수의 대학이 응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밀집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청년 특별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공관위가 전략 지역으로 전환을 요청한 4곳은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 보도는 컷오프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나오는 보도들이 꽤 나왔거든요. 그 지역들도 전략 경선 가능성이 있는 건지, 특히 양기대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전략 경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모든 요소를 다 가미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인물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의 인물이 부적합하고 경쟁력이 미약하다 할 때는 다른 요소를 가미해서 그 지역에다가 투입을 해서 전략적 판단과 우리의 당의 전사로서 쓰일 수 있는 요소가 되는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성동갑은 언제쯤 발표하는? 오늘 대상이 아닌데 그걸 질문하십니까? 아마도 이제 선거가 그렇게 많지 기간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 오산 지역도 전략 공천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전략 공간이랑 공간에 논의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경기 오산 선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우리 전략 공간위로 사실이 없고 또 공간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 것도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 지역은 전혀 아닙니다. 오산 전략 선거구가 아닙니다. 그 노은래 의원이 전략공간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에 오랫동안 헌신한
동료 선배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만은 일반 공간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자동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공식 공문이 접수됐기 때문에 전략 공간위 단위에서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헌 당규상에는 이걸 다시 되돌려서 일반 공간위로 넘을 수 있는 그런 절차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청년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총선기획단에서는 보도에 그 청년 후보자 출마 경선원 수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혹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가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일단 45세 미만의 공모를 받아서 오디션 슈퍼스타 K 방식으로 1차적으로 우리 전략관리위원회에서 먼저 면접을 보고 거기서 아마 압축을 한 다음에 이제 대회의실에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 갑 말고도 더 지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제가 서대문 갑에서 저한테 질문 안 했습니까? 서대문 갑 말고도 추가로 할 수 그것은 이제 더 추가로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히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자님들 좋은 분들도 좀 추천해 주시고 좀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명 상근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안기령 후보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으로서의 언론계에 기여한 바가 크고 또 당에서 아주 일관되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상대 당 후보하고도 젊은 이렇게 매치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해서 안기령 후보를 도봉 갑 지역에 전략적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상 그 막부가 내비우고 7명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략공간이라 하면 기승전결을 가지고서도 논할 수도 있지만은 기승전결을 제한 결만 가지고도 논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후보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시 을 또 어디입니까? 전주 을 이런 경우도 기존 후보 가지고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보 중에서 경쟁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경쟁력이 상대 후보에 미약하다 그러면 다른 후보들을 같이 이렇게 선정을 해서 경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러 갑니다. 자, 이상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헷갈려서 하나만 그 전주시 이성현 후보는 먼저 영입인재 말고 다른 분이요? 맞습니다. 영입인재? 네, 예, 맞습니다. 뭐 다른 분이라는 건 이성의 선사가 아니 이성현 오늘 영입인재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추미애 장관이나 유현주 전 의원이나 전현희 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직접 라디오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